아들아,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엄마 수술비며 생활비까지 다 떨어져서 말이다. 아버지, 저희도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집 대출 이자며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믿었던 내 자식이 어느새 가장 차가운 타인이 되어버린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태균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해 그렇게 일으켜 세운 제 건설회사는 한때 탄탄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고 상가 건물 프로젝트도 성공시키며 그러나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법이더군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은 얼마나 주사와 항암 치료가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리고 그 병은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따랐습니다. 치료를 위해 아내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지새운 밤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통증에 시달리며 얼굴이 점점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그저 버티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혼자가 된 그래도 하나 남은 희망이 있었죠. 바로 제 아들 현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던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만 얼마 전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아버지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생활비를 부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현우의 집을 찾아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요. 차갑게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것인가? 그렇게 애써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내치다니. 문을 나서며 한 번쯤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여니 그 수첩은 아내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나가던 중 현우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갔던 5억 원에 대한 걱정이 적힌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현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생각하니 더욱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던 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메모는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현우가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 예전에 착하고 순수했던 수첩을 덮으며 아내의 글씨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 홀로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친구 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야, 태균아, 이게 누구야? 잘 지냈어? 정훈이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예전엔 그렇게 당당하던 네가? 정훈아, 이제 남은 게 없어. 모든 게 떠나버렸어. 심지어 내 자식도 나를 외면했어. 나는 그동안 쌓였던 얘기들을 꺼내놓았고 태균아, 너는 이렇게 쉽게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그동안 땀과 눈물로 이룬 것들을 이렇게 포기할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정은의 말은 나를 깊은 잠에서 깨우는 듯했어. 잊고 지내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지. 정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 정은의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그를 찾아갔던 날이었지. 그는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정은은 그때 내게 고마움을 표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그가 내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 이번엔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그의 말에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던 어느 저녁, 우리의 이야기 한복판에서 성훈과 나는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견우가 단지 IT 기술로 성공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는 이미 부동산 시장의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견우가 지금 굴리고 있는 그 막대한 자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가 평생 모아둔 그날 이후 우리는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주요 투자자들에게 익명 경고장을 보내 그의 비밀 계좌와 며칠 후 성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균아, 시작됐어. 현우의 주요 투자자 중 몇 명이 벌써 발을 빼기 시작했어.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또다시 성훈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성훈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사업 자체가 통째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 안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성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마치 저의 결심을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차가운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고층 빌딩 앞을 지나가던 저는 우연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주변의 투자자들과 협력사 대표들은 서서히 그를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고 그 순간 현우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래, 현우야, 네가 나를 버린 그 순간부터 이 복수는 시작되었어. 제 말에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성훈과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커피 2잔을 준비해 두고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내 아들이 매입했던 건물이야. 그가 모든 걸 잃고 버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날 저는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날이었죠. 건물의 간판을 손끝으로 살며시 쓰다듬으며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그 모든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길에